여러분 안녕하세요. 5시간 투자해서 수능 한국사 1등급 맞게 신쌤입니다. 오늘이 그 1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동학농민운동, 가보개혁, 악완파천 그리고 독립협회입니다. 자, 그럼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2018년도 기출문제네요. 다음 지도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부봉기, 황토연 전투, 황룡천 전투, 우금치 전투, 전주화약, 연도는 몽땅 1894년? 여러분들 뭐 떠오르시는 거 없나요? 그렇죠. 동학농민운동 관련된 내용들이네요. 따라서 탐구 주제도 이와 관련돼야 되겠네요. 보기 한번 볼까요? 1번 개항 이후 농민층의 동요와 동학농민운동. 1번 바로 정답 나왔네요. 1번 정답. 2번 문벌 귀족사회의 변동과 서경천도운동. 이건 고려 때 얘기네. 고려 때. 문벌 귀족 나오고 서경천도운동 묘청의 난과 관련되어 있죠. 고려 때 얘기고. 3번 서양 세력의 침략과 병인양요. 병인양요 몇 년도에 있었다? 1866년. 일단 시기가 안 맞고, 그 다음 주요 격전지는 강화도. 강화도는 지도에서 배지도 않네. 따라서 3번도 탈락. 4번 세도정치와 홍경래의 난. 홍경래의 난 역시 1811년 순조 때. 그 다음에 홍경래의 난은 어디서 일어났다? 평안도. 아이구야, 평안도도 지도에 보이지도 않네요. 4번도 탈락. 5번 백제의 멸망과 부흥운동. 여러분 백제가 언제 멸망했죠? 660년. 아이구야, 1894년하고는 1200년도 더 넘게 차이가 나네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 1번 문제는 무엇에 대해 묻고 있죠? 그렇죠. 이 문제는 동학농민운동에 대해 묻고 있네요. 자, 그럼 동학농민운동 정리합니다. 1894년 갑오년 1월 전라도 고부에서 밀란이 일어난다. 고부군수 조병갑의 가혹한 수탈의 농민들이 전봉준을 중심으로 들고 일어나는 것인데,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중앙에서 파견된 안핵사 이용태는 농민들을 역적죄로 다스리려 하였다. 이에 드디어 본격적인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다. 이것을 동학농민군의 1차 봉기라고 하는데, 전봉준, 손아중, 김계남을 중심으로 전라도 지역의 남접이 주도하게 된다. 동학농민군은 3월 백상봉기를 통해 군세를 일으켰고, 4월 황토연 전투에서 전라도 가명군을, 그리고 연이어 황룡천 전투에서 중앙군인 경군을 차례로 격파하고 전주성을 차지한다. 일이 이렇게 되자 고종은 청나라의 원병을 요청하고 텐진 조약에 의해 청일 양국 군대가 조선에 출병한다. 그러자 외세의 개입을 염려한 동학농민군은 정부와 전주화약을 맺고 전주성에서 나와 전라도 지역에 직강소를 설치하고 패정개혁을 단행한다. 하지만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여 고종을 볼모로 잡은 후 청일전쟁을 일으키자 9월에 동학의 남접, 북접이 모두 거병하여 11월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과 광군 연합부대와 운명을 건 일전을 벌였으나 크게 패하고 12월에 동학농민운동의 지도자였던 전봉준이 체포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막을 내리게 된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에 관해 최소한 이 정도 흐름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2021년도 기출문제네요. 밑줄 친 창의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창의군의 영수 전봉준이 충청감사에게 글을 올립니다. 첫 줄에서 게임 끝났네요. 전봉준 나왔으니 창의군은 동학농민군 맞나 확인 좀 해볼까요? 맨 끝에 줄 볼까요? 갑오년 논산에서 삼가드립니다. 어이구, 갑오년 1894년 맞네요. 그러면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군. 따라서 이 문제에서 나온 창의군은 동학농민군. 따라서 이 문제는 동학농민군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찾아라. 1번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었다.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거는 대한민국 국군이네. 1964년부터 파병이 시작된다. 2번 안시성 전투에 승리하였다. 이건 고구려 군대네요. 고구려 군대. 3번 한산도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이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의 수군. 4번 인천 상륙작전을 수행하였다. 이거는 대한민국 국군과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 언제? 6.25 때. 6.25 중에서도 1950년. 5번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5번이 동학농민군에 관한 옳은 설명. 5번 정답. 자, 이 2번 문제도 1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동학농민운동에 대해 묻고 있네요. 정리된 사람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아직 정리 안 된 사람은 1번 문제 핵심 요점 다시 한번 복습.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2017년도 기출문제네요. 밑줄 친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마침내 신분제가 폐지되다. 김홍집 내각은 그동안 제기되었던 사회문제를 군국기무처에서 논의하였다. 그 결과 공산노비 제도를 폐지할 것, 귀천에 관계없이 인재를 등용할 것, 남녀의 조혼을 금지할 것 등이 포함된 개혁법령을 발표하였다. 여러분, 김홍집 내각이 중심이 돼서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일련의 개혁적인 법령들을 발표한 것, 아이고, 갑오개혁에 대한 내용이네요. 따라서 이 문제는 갑오개혁의 내용 옳은 것 찾아라. 이런 문제가 되겠네. 1번 서원정리. 서원정리는 영조의 업적. 혹시 서원 철폐라고 나면 이건 흥선 대원군의 업적으로 보시면 되고. 2번 경인선 개통. 여러분 갑오개혁은 언제 있었다? 갑오년이 언제인데 1894년. 경인선 개통.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은 1899년. 갑오개혁 이후로 한 5년 뒤의 얘기네요. 3번 전시과 제도 시행. 전시과 제도 어느 나라? 고려네, 고려. 4번 과부의 제가 허용. 4번이 정답이네요. 과부의 제가가 공식적으로 허용된 건 1894년 갑오개혁 때. 자, 5번 볼까요? 전민변정도감 설치. 여러분, 전민변정도감은요 고려 말에 여러 차례 설치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그렇죠, 공민왕 때 설치된 전민변정도감. 어찌됐건 이것도 고려시대 얘기.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1894년 갑오개혁에 대해 묻고 있네요. 자, 그럼 갑오개혁 정리합니다. 동학농민운동으로 인해 조선의 군대를 파병한 일본은 청일전쟁의 명분을 쌓기 위해 조선에서의 개혁을 추진한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군국기무처와 김홍집 내각. 참고로 좀 어려운 시험에서는요 1894년 6월부터 시작된 갑오 1차 개혁하고요 12월부터 시작된 갑오 2차 개혁을 구분하기도 하지만 우리 수능시험에서는요 굳이 1차, 2차 구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이 김홍집을 중심으로 한 군국기무처에서 일련의 개혁적인 법령들이 제정되는데 그 주요 내용은 개국연호 사용, 왕실과 정부 사무 분리, 공사노비제 폐지, 조세의 급납제, 재정은 탁제하문으로 일어나, 초혼금지, 과부제가 허용, 홍범 14조 발표, 교육입국조서 발표 등이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895년에는 태양역 사용, 건양연호 사용, 총두법 실시, 단발령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을미개혁도 이루어진다. 자, 이 정도로 간략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2020년도 기출문제네요. 다음 사건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왕은 일본의 볼모가 되어 갇혀 있었다. 물밑에서는 은밀히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충직한 신하들이 왕을 구출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이에 왕과 세자는 궁을 벗어날 수 있었고 1시간 뒤 전 세계는 아래와 같은 전보를 접하게 되었다. 조선왕이 궁궐에서 탈출하여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르고 있다. 여러분, 이 문제에서 제시한 이 지문에서 담고 있는 역사적 사건은 그렇죠, 아관파천. 따라서 이 문제는 이 아관파천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 골라라. 1번 을미사변이 발생하였다. 1번 정답이네요.
아간 파천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바로 을미사변. 1번 정답. 2번 자유시 참변이 일어났다. 여러분, 자유시 참변은 언제 일어났죠? 1921년도 우리 독립군들이 러시아 자유시에 모였다가 러시아 적군의 배신으로 우리가 무장해제당하는 좀 슬픈 사건이죠. 3번 대한국 국제가 반포되었다. 대한국 국제는 언제 발표된다? 대한제국기 1899년에. 따라서 여러분, 이 아관파천은 1896년에 있었으니까 대한국 국제 발표는 2년 뒤의 얘기네. 배경이 될 수 없겠고요. 4번 만민공동회가 개최되었다. 만민공동회는 1898년도에 개최됩니다. 이것도 아간파천 이후의 역사적 사건. 5번 헤이그 특사가 파견되었다. 헤이그 특사 1907년. 따라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그렇죠, 이 문제는 을미사변과 아간파천에 대해 묻고 있네요. 자, 그럼 을미사변과 아간파천 정리해 봅시다. 동학농민운동 때문에 권력의 위협을 느낀 고종과 조정은 청나라에 구원병을 요청하고, 이에 텐진 조약에 의해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조선에 동시에 주둔하게 된다. 그동안 조선을 자신의 세력 범위 안에 두기 위해 청나라와 전쟁을 차분히 준비해온 일본은 청나라 군대를 기습 공격해서 청일전쟁이 시작된다. 청일전쟁에서 청나라를 완벽히 제압한 일본은 조선뿐 아니라 대만과 청나라의 요동반도도 할양받는데, 얼마 뒤 삼국 간섭으로 요동반도는 다시 청에 반환한다. 이를 지켜본 고종과 명성황후는 삼국 간섭의 주역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친일 내각을 칠러 내각으로 교체한다. 그러자 일제는 주한 일본공사 미우라를 중심으로 일본군과 낭인들을 동원해서 경복궁으로 쳐들어가 명성왕후를 무참하게 살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킨다. 이렇게 되자 일본군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1896년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하는 아관파천을 단행한다. 하지만 조선은 이 아관파천으로 인해 러시아를 비롯한 열강들에게 각종 이권을 빼앗기게 된다. 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2019년도 기출문제네요. 가 단체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토론의 장이 열린 독립관, 독립문 건설을 주도한 가는 독립관 등에서 1년에 걸친 일요일 오후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첫 줄에서 게임 끝났네요. 독립군 건설을 위해서 조직된 단체 독립협회네요. 독립협회. 따라서 이 문제는 독립협회 활동 옳은 것 찾아라. 1번 어린이날을 제정하였다. 여러분, 어린이날은 그렇죠, 천도교 교단의 몸을 담고 있던 방정환이 중심이 돼서 제정하였다. 이것과 상관없고요. 2번 원산학사를 설립하였다. 원산학사 뭐죠? 그렇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사립학교. 어디에? 함경도 원산에. 누가 세웠다? 함경도 덕원부사와 함경도 덕원 주민들이. 2번도 상관없고. 3번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그렇죠, 여러분. 독립협회 주도로 만민공동회가 개최돼서 큰 성과를 거둔다. 3번 정답. 4번 분화로드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1930년대 초 동아일보 중심의 운동. 5번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었다. 이것도 1930년대 조선어학회에서 한 활동. 따라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이 5번 문제에서는 독립협회에 대해 묻고 있네요. 자, 독립협회 정리해 봅시다. 아간파천으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있을 때 갑신정변의 실패로 미국에서 망명생활을 하던 서재필이 교육하여 1896년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인 독립신문을 발행한다. 이 독립신문을 통해 독립의식이 고취되어 1896년 말에는 독립문 건립을 위해 독립협회가 창설된다. 독립협회는 독립문 건립뿐만 아니라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을 위한 여러가지 활동을 하였다.
독립협회는 1898년 만민공동회를 개최해 러시아 저령도 조처 요구를 저지시키고 의회 설립운동을 주도하였고 관민공동회에서 헌의육조를 결의하여 고종으로부터 중추원 설립을 약속받는다. 하지만 독립협회의 영향력 확대의 위기를 느낀 고종과 수구파 관료들이 보부상 단체인 황국협회와 군대를 동원해 독립협회를 강제로 해산시킨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써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